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서는 부속 서류 관련해서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공제신고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자, 여러분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는 이제 언제 제출하는 거냐라고 하면은 자, 우리가 과세 사업자가 면세로 농축수, 임산물, 소금 같은 걸 구입을 해서 이걸 제조 가공해서 뭔가 만들어서 팔았을 때 이 과세가 된다라고 하면 이 면세로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은 전혀 없지만 일정 금액만큼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해서 공제해 주는 제도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이론에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면세로 농축수, 인산물 등을 제조 가공해서 이걸 뭔가 가공해서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이 발생되니까 농산물 등의 매입 가액의 일정률을 곱해서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런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게 되면 이걸 어떻게 프로그램에 반영해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요거는 8003번으로 연습하기로 했고요. 자, 빵 공장은 1월 14일에 주식회사 밀가루에서 제품 제조에 필요한 농산물을 1,040만 원의 예상으로 구입했다. 자, 농산물을 구입을 했대요. 자, 매입 매출전표에 입력을 하고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해서 관련된 부속 서류를 작성해 보는 겁니다. 자, 중소제조기업에 해당이 된대요. 자, 우리가 중소제조기업에 해당이 되면 의제매입세 공제율이 어떻게 됐었죠, 여러분들? 104분의 4만큼 공제됐었죠. 그죠? 자, 만약에 법인 음식점의 경우에는 106분의 6이 공제되는 거였고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음식점의 경우에는 그렇죠. 108분의 8. 근데 뭐 일정 규모 이하면 또 109분의 9 이렇게 다양하게 있었는데 중소제조기업의 경우에는 104분의 4다 정도는 기억을 하자고 했었죠. 자, 그래서 지금 중소제조기업 104분의 4만큼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농산물을 구입했을 때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자료 입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자,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 입력으로 와서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날짜는 거의 문제에 보니까요. 그럼 교재 보시면 1월 14일이죠. 1월 14일. 자, 계산서를 지금 받았다고 되어 있는 거죠. 네, 보니까는 농산물을 구입했고요. 요거는 거기 써있진 않지만 계산서를 수취했다라고 가정하고 해볼게요. 계산서를 수취했다. 그러면 계산서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분계해요? 어떻게 입력해요? 매입의 면세로 하는 거죠. 그죠? 53번에 매입의 면세, 농산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금액은 1,040만 원어치 구입을 했대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주식회사 밀가루라는 곳에서 구입을 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전자계산서를 받았다.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1번 전자계산서를 받았다. 전자계산서다.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분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분계는 자, 분계는 원재료를 구입한 거니까 원재료로 분계를 하면 되겠고요. 책 교재 보시면 외상으로 구입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외상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원재료 자산의 증가, 대변의 외상 매입금. 자, 근데 이렇게만 입력을 하게 되면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에는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의제매입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요 원재료 계정 과목에다가 조교에다가 의제매입 여기 F2번 눌러보시면은 조교에서 F2번 눌러보시면은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 자동 반영분이라고 되어 있는 조교를 걸어주시면 이 말 그대로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이걸 걸어주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6번 조교를 꼭 걸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우리 부가가치 메뉴 안에 보면 자,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가 있어요. 부속명세서 메뉴 안에 보시면 부가가치세 메뉴 안에 보시면은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가 있어요. 그럼 이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한번 클릭해 봐 주십시오. 자,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클릭해 봐 주시면 자, 기간은 지금 1월에 구입을 했으니까 1월부터 1월로 한번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1월부터 3월까지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1월부터 3월로 한번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회를 해봤더니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적요 6번 의제매입세액 자동반영문이라고 걸었더니 여기에 자동으로 반영돼서 불러온 거죠. 자, 근데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102분의 2가 아니라 104분의 4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의제매입세 공제율을 또 환경등록에서 설정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 기업에서는 중소기업이니까 104분의 4를 사용할 거야 라고 하게 되면 또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자동 설정해가지고 요걸 의제매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104분의 4죠. 이거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1,040만 원에 곱하기 104분의 4를 하게 되면 40만 원만큼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예정신고 때는 한도 계산을 하지 않죠. 한도 계산을 하지 않지만 확정신고 때는 6개월치 의제매입세에 관련된 매출액의 법인은 50%를 매입가액을 한도로 하잖아요. 그럼 확정신고할 때는 요 밑에다가 예정분, 확정분의 요 과세표준 매출액 금액을 넣어주고 한도율 50%에서 6개월 동안의 농산물의 매입가액을 이렇게 한도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지금 예정신고니까 그 한도 적용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확정신고는 그 다음 사례에서 제가 해놨으니까 예정신고부터 해볼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1, 2, 3월 달에 지금 40만 원의 의제매입세액을 반영했고요. 요거 저장을 꼭 해주셔야 돼요. 저장을 하신 다음에 자, 부가세 신고서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가치 메뉴 안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들어가 주시면 자, 1, 2, 3월 달 신고하는 거니까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조회를 해주시면은 요 기간 동안에 입력되어 있는 매일매일 추천표 자료라든지 관련된 부속 수료와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매입세액 쪽에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쪽에 의제 매입세액 쪽을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 쪽에 보니까 1,040만 원에 40만 원이 자동으로 반영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우리 교재 내용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6번 코드를 걸어주시면 된다는 거. 그럼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를 클릭해서 1월부터 1월을 조회하면 1월부터 3월로 조회를 해봤습니다. 1월부터 3월이라고 볼게요. 1월부터 3월을 조회하게 되면 1월부터 3월을 조회하게 되면 이렇게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상에 표현이 되는 거예요. 밀가루한테 구입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산출 근거를 또 표시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예정 신고 때는 한도가 없어요. 한도가 없이 1,040만 원에 대해서 1,104분의 4만큼을 곱해서 40만 원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확정 신고할 때는 6개월 동안의 매출액이 확정되는 거니까 법인의 경우에는 그 6개월 동안의 과세 표준의 50%를 한도로 하고 6개월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거니까 예정 신고 때 이미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이 있다면 그걸 차감해서 나머지를 이제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는 거예요. 정산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예정 신고 때는 한도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입력 완료되셨으면 저장을 해야지만 부가세 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자, 위 케이스에서 의제매입세액 40만 원은 원재료가 아니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 대급금의 회계 처리를 해줘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이론에서도 학습을 했다시피 자, 지금 상황이 원재료 자산을 1,040만 원을 구입을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1,040만 원이 다 원재료로 우리가 분계되는 게 맞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1,040만 원 중에 1,040만 원 중에 104분의 4만큼은 매입세액으로 지금
의제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는 거니까 이 1,040만 원 중에 40만 원만큼은 원재료가 아니라 매입세액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걸 다 원재료로 해놨으니까 의제 매입세액만큼을 수정분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매입세액을 나타내는 계정 과목이 뭐예요? 그렇죠. 부가세 대급금이죠. 그럼 부가세 대급금 40만 원만큼을 잡아주고 그리고 이 40만 원은 매입세액이지 원재료가 아니다. 그래서 원재료 자산을 줄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분계를 일반전표에다가 해줘야지만 우리가 부가세 신고한 거랑 회계상의 계정의 잔액이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이게 실무적으로는 이 분기까지 해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8번의 타계정 대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내가 여기다 써놨는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 40만 원은 원재료가 아니라 의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거니까 매입세액을 나타내는 계정 과목인 부가세 대급금으로 대체 분계를 해줘야지만 정확하게 우리 장부상에 매입세액을 나타내는 부가세 대급금과 부가세 신고서의 매입세액, 공제받는 매입세액이 정확히 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큼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대변의 원재료, 그리고 이건 이제 타계정 대체니까 8번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8번을 입력해서 타계정 대체를 넣어준다는 거. 이 분기까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반전표 입력으로 가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자 1기 예정이면은 언제가 종료되는 거예요? 3월 31일이 종료되는 거죠. 그리고 종료일자에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금액은 아까 40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대변에는 그렇죠. 원재료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8번 타계정 대체를 눌러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실무할 때도 이 회계 처리까지 해 주셔야지만 완벽한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의제 매입세 예정 신고 때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같이 봤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부가세 신고서 상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에 의제 매입세액 쪽에 1,040만 원과 40만 원이 불러져 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제 확정 신고할 때는 우리가 6개월 기준으로 한도 적용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한도 적용을 해야 되니까 자, 확정 신고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자, 확정 신고할 때는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는 예정 신고 시 의제 매입가액을 포함해서 6개월 동안의 과세 표준의 50%를 한도로 농수산물의 매입 금액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건 정산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건데, 자, 그러면 이제 한도가 얼마냐? 법인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과세 표준의 50%를 한도로 하는 거예요. 한도로 합니다. 개인은 또 뭐 다 이렇게 퍼센트가 복잡한데 법인은 이제 50%를 한도로 하게 됩니다. 그럼 케이스 2번으로 해서 확정 신고 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작성하는 거를 한번 프로세스를 한번 같이 적용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빵 공장 여기다 이제 또 계속 연습할 건데 이거 이제 8003번으로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자, 빵 공장은 4월 15일에 주식회사 밀가루에서 제품 제조에 필요한 농산물 3천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전자계산서를 수취했다. 매매추천표에 입력해서 관련된 부가세 부속 서류를 작성해봐라. 중소기업 제조업으로 가정하자 라고 했어요. 자, 매매추천표 입력부터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날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날짜는 4월 15일이죠. 자, 교재 보시면 4월 15일 날 자, 계산서, 전자계산서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매입에 그렇죠. 면세로 가는 거죠. 매입의 면세 53번. 자, 그 다음에 농산물이라고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금액은 3천만 원 구입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밀가루, 주식회사 밀가루라는 업체에서 구입을 했고 전자계산서를 받았다고 되어 있으니까 전자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분계는 외상으로 구입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외상으로 해주시면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외상 매입금 이렇게 해서 이제 분기가 들어갔는데 자, 우리가 바로 배웠던 것처럼 이게 의제 매입세액 대상이 된다 그러면 이 원재료 계정에서 F2번 눌러서
의제 매입세액 자동 반영분이라는 적요 6번을 반드시 걸어주셔야 돼요. 이걸 걸어줘야지만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에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부가가치세 메뉴 안에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요걸 눌러가지고 자, 지금은 1기 확정 신고하는 거니까 기간이 4월에서 6월이 되는 거 맞죠? 그죠? 4월에서 6월로 들어가 보니까 4월 15일 날 농산물 구입한 게 자동으로 불러왔고 우리 중소제조기업이니까 의제 매입세 공제율은 104분의 4로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의제 매입세 공제는 확정 신고 때는 한도 적용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가정을 한 게 입력되어 있는 자료는 무시하고 4, 5, 6월 달에 1, 2, 3월 달 그러니까 4, 5, 6월 달 조회를 하고 1, 2, 3월 달 1기 예정 신고 때 과세 표준 즉 공급가액이 1억이었다고 가정하고요. 그리고 1억이었다고 가정하고 자, 그리고 4, 5, 6월 달 1기 확정 때 공급가액이 2억 원이었다라고 가정하세요. 이렇게 가정을 해서 한번 의제 매입세 확정 신고 때 정산을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테스트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프로그램 입력을 하기 전에 이게 한도 적용이라는 게 정산이라는 게 어떤 맥락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선 우리가 1, 2, 3월 달 1기 예정 신고할 때 농산물을 1,040만 원어치 구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4분의 4만큼에서 우리가 아까 1, 2, 3월 달에 40만 원의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4, 5, 6월 달에 또 농수산물 매입한 게 또 있어요. 3천만 원이. 그러면 4, 5, 6월 달 것만 의제 매입세액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1, 2, 3월 달 것도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의 의제 매입 대상이 되는 매입 금액을 가지고서 우리가 104분의 4로 적용을 하고 그러면 이 104분의 4를 곱하면 얼마가 나올 거예요, 숫자가. 그러면 이 금액 중에 이미 예정 신고 때 40만 원의 의제 매입세액을 이미 공제받았잖아요. 그 40만 원이 여기 지금 1,040만 원에 104분의 4에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이 40만 원 이미 공제받은 거를 여기서 빼주는 거예요. 빼주고 나머지만 4, 5, 6월 달에 의제 매입세액으로 보는 건데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3천만 원과 1,040만 원, 그쵸? 6개월 동안에 농산물 매입한 이 금액, 그러니까 4,040만 원이죠. 이 금액을 무제한도로 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무제한도로 해주는 게 아니라 6개월 동안에 이 3억이라는 매출이 있잖아요. 그죠? 이 3억이라는 이 매출의 50%만을 한도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3억의 50%를 하게 되면 대충 봐도 1억 5천이에요. 그럼 대충 봐도 여러분 1억 5천이 한도인데 지금 4,040이니까 한도 범위 안에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도를 적용을 해보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자, 요 1, 2, 3월 달에 예정분의 1억이었고 그 다음에 4, 5, 6월 달에 2억이었고 50% 하면 1억 5천이 농수산물 매입 금액의 한도예요. 6개월 동안에. 그런데 단기 매입한 거는 3천만 원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4,400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4,400이라는 거는 3천만 원뿐만 아니라 그렇죠. 1,040만 원까지도 포함해서 그러면 4,400에 104분의 4를 곱해 버리면 여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169만 2천 307원이죠.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금액 안에는 이미 40만 원의 의제 매입세 공제 받은 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미 공제받은 세액 예정신고분 40만 원을 차감을 해서 나머지를 공제 납부할 세액으로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프로그램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4, 5, 6월 달에 지금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불러왔는데 자, 예정 신고 때 매출액이 1억이었고요. 확정 신고 때 매출액이 2억이었어요. 그러면 50% 한도를 적용하게 되면 1억 5천만 원만큼이 이제 6개월 동안의 의제 매입세액 한도가 되는 거고 주의할 거는 이때 의제 매입세액 이제
대상이 되는 농수산물의 매입 금액은 예정 신고가도 포함해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천만 원은 4, 5월 달에 면세 농산물의 매입 금액이고 1, 2, 3월 달에 1,040만 원까지 하게 되면 그렇죠. 4,400으로 해서 6개월 동안에 농산물의 매입가액을 반영해 주시고 자 104분의 4만큼 공제율을 적용해서 계산했더니 1692,307이 나왔어요. 1692,307이 나왔고요. 자 그런데 이 169만 2,307원 안에는 40만 원을 이미 우리가 1, 2, 3월 달에 공제를 받았으니까 이미 공제받은 40만 원을 차감해서 나머지만 4, 5, 6월 달에 의제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눌러주신 다음에 이걸 닫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4, 5, 6월 달을 조회해 보면 당연히 그게 이제 반영돼서 불러오겠죠. 4, 5, 6월 달에 자 저장된 거 불러오겠습니까? 아니오 해서 우리 지금 입력한 걸 끌고 와야 되니까 아니오로 해서 불러와 주시면 자 매입세액 쪽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을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들어가 보니까 여기 129만 2,307원 우리 의제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서 봤던 그 금액이 불러왔어요. 그 금액에 대한 해당되는 농수산물의 매입가액은 3천이다 이렇게 불러온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을 눌러주셔서 부가세 신고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교재에서 확인해 보면 아까 여기 설명은 다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4,040만 원에서 이렇게 해서 의제 매입세액 신고서를 신고서에 반영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예요. 자, 이것도 프로세스는 방금 공부했던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의 프로세스랑 거의 흡사해요. 그런 패턴으로 가는 건데, 자, 우선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라는 거는 우리가 이론에서도 공부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리뷰해보면, 우선 재활용 폐자원을 과세사업자가 매입했을 때, 그러니까 뭐 폐지라든지 고철이라든지 폐타이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과세사업자가 매입을 했을 때, 그러니까 매입을 할 때 이제 상대방이 개인이든지 아니면 면세사업자라든지 아니면 영세한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가세자라든지 이런 상대방 업체한테 이런 폐자원을 매입했을 때 매입세액이 안 붙죠. 그죠? 면세로 매입을 했거나 개인한테 매입을 했거나 또는 간이가세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가세자한테 매입을 하게 되면 그 폐자원 매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은 없어요. 그래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없지만 그 폐자원 취득 가액의 103분의 3만큼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해서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으로 의제해서 공제를 해주는데 이게 폐자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중고 자동차도 해당이 돼요. 요건을 갖춘 중고 자동차를 매입해서 중고 자동차 매매회사에서 이거를 공급을 했다 그러면 개인한테 중고차 사가지고 이 중고차를 공급을 하면 개인한테 중고차 구입한 거니까 매입세액 부담은 없지만 그 중고 매매거래 회사에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110분의 10만큼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해서 또 중고차도 이렇게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거.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에 대한 거를 악용하는 기업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증비를 받아서 신고한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뒀어요. 과도한 매입세액 공제를 막기 위해서 한도를 뒀는데 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잠깐 우리 이론에서도 공부했던 거지만 리뷰해 보면 자, 예를 들어서 과세사업자가 그 재활용 폐자원을 활용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과세사업자가 이렇게 폐자원을 매입을 하게 되면 이 폐자원 매입했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이 없지만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해서 공제해 주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 매입한 취득가액을 무제한도로 해주진 않겠다. 한도를 두겠다. 그럼 한도를 어떻게 둘 거냐? 이 과세사업자가 이 폐자원 관련된 매출이 발생됐을 거 아니냐? 과세니까 부가세가 과세가 되겠죠. 그러면 이 과세 표준의 이 매출의 80%를 한도로 하는 거예요. 폐자원 매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 과세사업자가 1억 원의 폐자원 관련된 매출을 했다면 폐자원 매입이 막 3억을 매입했다 이렇게 신고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1억 월 매출했다고 한다면 80%, 이걸 이제 원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8천만 원을 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폐자원 매입액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80%라는 거는 이 폐자원 매입에 대한 원가율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제가 이론 수업할 때도 얘기했지만 원가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한도를 또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한도가 있다라는 거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이 한도는 확정 신고 때, 우리 의제 매입세액처럼 확정 신고 때 정산을 하는 개념이에요. 자,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빵 공장은 빵 공장인데, 자, 코드 번호는 뭐 8003번으로 우리 하기로 했고요. 자, 8003번에 빵 공장으로 들어가셔서, 자, 1월 15일 날에 중고나라에서 원재료로 사용할 폐자원을 1,030만 원에 구입을 하고, 자, 전자 계산서를 수취했다라고 가정해 봐요. 자, 매입매출원표에 입력해서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부속 명세서를 작성해 봐라. 자, 그러면 매입매출원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프로세스의 흐름은 의제매입세액 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보시면 1월 15일이었죠? 1월 15일 날. 자, 계산서를 받고 폐자원을 매입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매입의 면세로 들어가시고, 자, 뭐 폐자원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자, 폐자원을 매입을 했다, 면세사업자한테. 자, 금액은 아까 1,030만 원이라고 했었거든요. 1,030만 원. 그 다음에 뭐 중고나라라고 가정을 했었어요. 자, 전자계산서를 받았다고 했으니까 1번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분계는 혼합으로 한번 가볼게요. 혼합으로 가서, 외상으로 샀으니까 외상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혼합으로 해도 틀린 건 아닌데 외상으로 해서, 자, 원재료, 외상으로 구입했으니까 대변에 외상 매입금. 자, 근데 이 원재료는 이 폐자원 매입한 거는 폐자원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매입액이잖아요. 그럼 이걸 폐자원 공제 신고서로 이걸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의제 매입세액 했던 거랑 비슷하게 이 원재료 계정에서 적용을 클릭해 주시고 F2번을 눌러서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자동 반영분이라는 적용을 걸어 주시면 폐자원 매입세액 신고서로 금액이 자동으로 불러져 옵니다.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메뉴 안에 보시면 부속 명세서 원 메뉴 안에 여기 재활용 폐자원 공제신고서가 있으니까 여기로 들어가 주시고 1월부터 3월로 조회를 해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입력했던 폐자원 매입액이 뜨는 거예요. 중고차를 또 매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차량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수도 있는데 지금 폐자원이죠. 폐자원이고요. 계산서 받은 것도 불러왔고요. 자, 우리가 폐자원 같은 경우에는 폐자원 매입 금액의 103분의 3만큼을 공제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3분의 3만큼 공제를 받는 거예요. 30만 원을. 취득일자가 또 자동으로 나와 있고요. 예정 신고할 때는 한도 적용. 그 과세표준 매출액의 80%를 매입가액을 한도로 두는 건데 그걸 확정 신고할 때만 하는 거기 때문에 예정 신고 때는 할 필요 없고요. 확정 신고 때는 이 밑에 매출액 금액을 적용해서 한도를 적용해 보시는 거예요. 예정 신고 때는 그거 적용할 필요는 없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입력을 하신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시고요. 저장을 눌러주시고 부가세 신고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열어서 1월 달에 지금 하는 거니까 1, 2, 3월 달을 한번 조회해 보면요. 이걸 닫고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자,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조회를 해주시면 이 기간 동안에 입력한 데이터가 이제 불러오는데 여기서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에 보니까 여기 의제매입세액도 우리가 아까 반영했지만 이렇게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도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해서 마감해서 전자신고하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용을 한번 쭉 제가 교재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교재 내용을 보시면은 1월 15일 날에 매입의 면세로 해서 폐자원 1,030만 원 해주고 중요한 건 여기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신고서 자동 반영문을 걸어주시고요. 그래야지만 이 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요. 폐자원 공제신고서 들어가서 자,
패자원 공제신고서 클릭해서 1월부터 3월을 조회해 주시면 이렇게 중고나라에서 1,030만 원만큼 매입한 게 뜨죠. 30만 원만큼 뜨고요. 예정 신고 때는 한도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확정 신고 때는 이 매출액과 관련된 이 자료를 하단에 입력해서 한도를 적용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 신고서 1월부터 3월까지 조회해 주시면 이렇게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요 금액 안에 요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하단에 보시면 여기 재활용 패자원 매입세액으로 해서 이렇게 반영이 된다는 거를 제가 설명을 해 놓은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기를 다지신 다음에 뒤에 가서 종합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문제를 또 만들어 놨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선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는 우리가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와 재활용 패자원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같이 한번 연습을 해봤고요. 다음 교시에서 또 다음 내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